2,950만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현손익이 보면은 2,977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약 100% 정도 실현손익을 받고 수익률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러면 정부 정책과 트렌드가 맞물리는 그 섹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 오랜만에 시험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어떻게 계기가 맞아가지고 시험 때 주식이 많이 올라서 가장 큰 변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제일 큰 변화이기 때문에 영상을 이거부터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찍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차츰 제 원래 습관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도 좀 필요했기에 조금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PPT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6월 26일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2,950만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현손익이 보면은 2,977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약 100% 정도 수익률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거 이후에 그러면 주식을 안 사냐? 또 그건 아닙니다. 주식을 이미 샀고, 그리고 새로 주식을 매수 진행하면서 느낀 게, 새로 내가 주식을 어떻게 사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팔았는지를 이제 영상으로 남기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처음 입문하시는 저처럼, 처음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뭐 팁 같은 것도 알아가고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다는 점, 그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못하는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 주식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2,950만 원을 투자해서 2,970만 원 정도를 벌었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약.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매수를 진행하지만 그 시장이 얼만큼 믿을 만한지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일단 투자할 배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천만 원 정도 투자해도 될 만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투자는 해도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진행했고, 그래서 섹터도 여러 개로 나눴어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의 전력주 섹터죠.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인데 이제 웬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섹터로 하나 잡으려고 샀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것도 친환경이고 철강 쪽이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샀습니다. 다른 거는 샀다가 판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따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믿는 정도에 따라서 총 매입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총 매입 금액을 정했죠. 그러면은 그 매입 금액에서 어떻게 나누냐, 내가 그냥 500, 500, 500, 뭐 600, 600, 600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그러니까 믿는 만큼을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서 그 자산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퍼센트가 나오죠. 비중이 나오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는 40%, 약 40% 정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는 23% 정도 믿는 거고, 비교적 여기저는 덜 믿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37%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굉장히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비중의 정도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총 매입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쭉 보기로 하자면, 그럼 이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텐데, 종목들은 처음에는 전체적인 틀로는 당 정책 같은 걸 봅니다. 대통령이 있는 당 정책을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미국까지는 챙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국이랑 증시랑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정책도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며 무슨 정책을 주로 시행하는지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해서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진 않고요.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많으면 두 개, 하나는 꼭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 정책이나 대통령의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 사람은 뭐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서 본다는 거. 그래서 정부 정책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은 아직 종목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부 정책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뭐를 중심적으로 보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보고,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디서 보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홈페이지, 이런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들어가요. 보도자료로 들어가고서 이제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관위 제출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밑에 게시물을 보지 말고 밑에 보면은 정책 최종이라고 해가지고 첨부 파일이 있거든요. 이걸 다운받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틀만 나와 있어요. 뭐 친환경 정책에서는 뭐를 할 거다, 그리고 서민 살리기는 뭐를 할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천천히 AI 쪽에는 뭐를 투자하고 어떻게 나갈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AI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소버린 같은 경우는 진행하겠구나, 무슨 기업들을 이제 찾아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고 친환경 주식으로 할 거니까 뭐 어디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겠구나, 이러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당 정책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트렌드. 책 같은 경우 경제 도서 쪽에 가면은 2026년 트렌드 책은 2025년도 말이나 중반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게 시장의 흐름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렌드 책을 일단 두세 개 정도는 읽었고, 이번 연도에도. 그래서 시대 흐름에 및 나에게 맞는 챕터를 거기서 찾습니다. 그 흐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 신조어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를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좀 많기도 하니까 두 개 정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두 개 정도의 섹터에서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정부 정책과 트렌드가 맞물리는 그 섹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에 맞는 종목을 찾는 거죠. 종목은 어떻게 찾냐 하면은, 이 종목 중에는 반도체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저도 영상을 찍고 컴퓨터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얘기를 나누지만, 여기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뭐 헬스기구나 이런 거에도 요즘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우리 주변에서 쓰는 것 중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랑 반도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반도체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회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반도체는 필수고 나머지 두 섹터 정도 내가 관심 있는 걸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섹터를 찾고 종목을, 이제 관심 있는 기업을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을 한 기업의 뭐를 확인하냐, CEO를 봅니다. CEO를 보고 CEO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CEO에 관련된 책도 있으면 그것도 무조건 봅니다. 엔비디아 CEO 같은 젠수왕 같은 사람이 남겨져 있는 책이나 아니면은 영상도 많거든요. SK 하이닉스 CEO인 그리고 삼성 이제 CEO 영상이나 책 같은 경우 있으면은 그런 것도 찾아보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CEO에 관련된 책이나 어떤 생각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재무제표 보면서 PER도 보고 ROE도 보고 그리고 공매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빚을 어느 정도 지고 있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쪽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관련 기술 나와 있는 책들 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에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은 엔비디아의 기술에 관련된 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그 소프트웨어까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칩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칩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GPU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또 그것도 확인합니다. 이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독점 상태인지, 그리고 독점 상태가 얼마나 갈 수 있는 정도도 판단하면 좋겠죠. 거기서 기업이 엄청 커지고 하니까. 그리고 채용 후기 같은 것도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채용 후기를 보는데, 채용 후기를 보다 보면은 이 기업의 어떤 문화 같은 걸 알게 되거든요. 이 기업이 문화가 나아갈 수 있는 문화인가, 아니면 구시대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봅니다. 기업의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문화가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나쁜 데로 가려고, 아니면은 나쁜 데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용 후기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 기업의 문화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별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문화 같은 거를 읽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별점 같은 것만 보고 어느 정도 참고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관련 뉴스에 가는 거는 매번 찾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챗GPT를 이용해서 기업 관련 최근 뉴스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 관련에 대해서 새로 뉴스가 나왔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같은 경우는 나오는 대로 키워드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뉴스가 바로바로 뜨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업 관련 뉴스의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3프로TV를 봅니다. 3프로TV 라이브를 보면서 뭐 1시간 정도만 봐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오선 라이브를 보면서 미국 증시가 어디로 나아가고, 그리고 현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종목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한 상태로 몇 가지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두세 가지, 뭐 저 같은 경우는 4-5가지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사는 시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뉴스가 딱 났다 이러면은 이건 무슨 뭐 검은 월요일, 뭐 검은 화요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 봐요.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떨어졌을 때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도 하루에 뭐 20% 떨어졌다고 해도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사지 않고 이 정도 때 이제 폭락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살지를 슬슬 결정을 해놔요. 몇 퍼센트에 얼마를 살지 그거를 결정해 놓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본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락 뉴스가 나오고 그 폭락이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안에 올 정도의 폭락인지를 봐요. 그리고 그 폭락 상황에서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르기 시작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 오르기 시작한 거에 대한 거는 다음 장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매물대를 설정을 해놓고
최근에 6월 뭐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 지금 블룸에너지인데 블룸에너지를 제가 팔았을 때가 이 고점에 팔았거든요. 고점에 팔고 폭락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폭락 뉴스가 나온 날인데 이 26일이거든요. 근데 26일에 그냥 폭락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26일에는 안 샀어요. 언제 샀냐? 이제 이 다음날에 샀는데 26일에는 매수가 쭉 올랐죠. 그리고 이 다음날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24일이라고 쳐봐요. 24일 날 폭락이 됐어. 그리고 폭락 뉴스도 아침에 나왔어. 그리고 매수도 일어났어. 근데 여기서 샀다가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폭락 뉴스가 나올 때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매수가 진행돼서 증시가 올라갔을 때 이때 샀습니다. 저는 이때 최저점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산 지점이 이 화살표 끝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이 지점에 샀거든요. 그래서 뭐를 보냐, 폭락 뉴스가 나왔고 매수가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 주봉이라고 하잖아요. 주봉이 빨간색으로 이제 매수가 많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매수 시점을 고릅니다. 그리고 매물대까지 봐서 여기서 만약에 매물대가 내가 사는 시점에 위에 잡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밑에 가장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기에 밑에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쯤에 사려고 합니다. 증시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올라타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블룸에너지는 여기 산 거고 스페이스X도 예를 들어볼게요. 스페이스X도 쭉쭉쭉 하락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안 샀냐 하면은 여기는 폭락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매수가 한 번 더 진행했을 때 그 다음날에 이제 샀습니다. 그 주봉이 올라갈 때. 그리고 매물대를 보면은 매물대가 여기 위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 밑에 이쯤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고 포스코홀딩스도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쭉쭉쭉 내려가요. 엄청 내려갔죠. 그리고 매수가 엄청 많이 진행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때 샀습니다. 이때. 여기 올라가고 이때.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처음에 블룸에너지 예시가 가장 좋은 예시고 포스코홀딩스는 매물대 밑에서 사긴 했지만 매수가 또 진행되긴 했지만 이 주봉이 파란색으로 됐잖아요. 여기서 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란색에서 샀지만 또 다음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많이 손해는 안 본다는 거.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블룸에너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사지 않는 이유, 그리고 폭락 뉴스가 되자마자 바로 사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샀다가 더 내려가서 손해를 본 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주봉이 빨간색으로 됐을 때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수 시점을 이때로 잡는 거고, 그리고 매물대도 그래서 보는 건데, 매물대가 위에 잡혀 있으면은 이 매수가 진행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수익률이 빨리빨리 올라요. 그리고 만약에 살짝 올랐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매물대가 위에 잡혔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된 상태에서 그 매물대들이 수익률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매물대도 보는 게 그런 이유에서 봅니다. 그리고 매수가 많이 진행되는지, 매물대가 어디에 위치되는지, 그래서 이 시점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차트까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차트를 볼 줄 몰라요. 이거를 막 W자고 뭐 이렇게 빗금을 줘서 어떻게 어디서 사야 되는지 막 이런 거는 저는 공부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트레이더처럼 이 차트만 보고 팔고 사고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주식이란 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언제 사고 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저도 그걸 공부하고 저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그리고 저처럼 이 차트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지고 공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분명히 참고하는 거는 맞다. 그래서 자기만의 참고하는 방식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샀다가 판 종목인데 엠코 테크놀로지는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85달러면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엔 이거는 뭐 많이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지만 갑자기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많이는 구매 안 했지만 한 200만원, 300만원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건 손해보고서 팔았고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기다린 것도 있겠죠. 지금은 좀 올랐지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기다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산 시점을 파악해 보면은 이때 떨어져서 85달러 한 이 전쯤에 샀죠. 이 전쯤에 그냥 갑자기 사고 싶어서 샀어요. 저도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오르네 싶어서 그냥 샀습니다. 사고 싶어서. 보면은 폭락 뉴스가 나왔을 때가 또 이쯤이잖아요. 시점이. 보면은 이때 폭락 뉴스의 시점에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위에서 더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밑에서 충분히 사지도 않았고,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 샀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손해를 계속 보길래 이 돈이 어쨌든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훨씬 소득이 나올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못 참고 그냥 팔았습니다. 그리고 참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점으로 가고 그리고 밑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업을 많이 분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팔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처음에 그러면은 제가 이 3천만 원을 벌게 된 게 어떻게 벌게 됐냐, 그 과정을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매수 시점,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드렸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걸 어떻게 관리했냐, 그러면 2026년 1월 10일에 제가 이런 식으로 샀어요.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1월 1일에 샀죠. 1월 1일에 사서 지금 뭐 한 6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엄청 공부한 건 아니고 그때 이 2026년 1월 1일에는 그냥 사고 싶은 거를 샀어요. 이때는 막 공부하고 이러면서 사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빅테크,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알고 있던 엑슨모빌,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던 기업 그냥 이런 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었지만, 저처럼 그런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몰랐지만 책으로 공부하고 뭐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얻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산 내 리밸런싱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내 리밸런싱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대규모 리밸런싱을, 자산 내 대규모 리밸런싱을 시작해요. 그게 왜 시작하냐면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집권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당 내에서도 입지가 좀 좁아지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똑바로 가지 않겠구나, 그러고서 다른 당의 입김이 좀 세지겠구나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리밸런싱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한 게 자격증 시험 전에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전에 만들어 놨죠.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리밸런싱을 합니다. 블룸에너지, 퓨어셀 에너지, 엑슨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는 이때도 공부를 별로 안 한, 그냥 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테슬라 사긴 산 거예요. 유명하기도 하고 뭐 그냥 매스컴에서만 들리는 걸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몇 가지 영상에서 보고 한 걸로 이건 산 거고, 그래서 얼마 안 간 뒤에 이건 팔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블룸에너지랑 퓨어셀에너지는 배터리 관련, 수소연료 배터리 관련 주식이고, 그리고 전력주 관련 주식이에요. 그러면서 친환경에도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관련 책 말씀드리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읽으면서 이거를 토대로 쳤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랑 퓨어셀에너지로 샀고, 그리고 엑슨모빌이랑 옥시덴탈 페트롤리엄도 친환경 주식인데 이거는 석유 주식이잖아요. 근데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에서 이제 응용하는 그 기술까지 해서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4개를 샀어요. 여기서 제가 산 이유는
이 친환경 주식 같은 경우는 연말에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많이 오를지를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사서 리밸런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쉬면서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자격증 시험 기간이 지나고 6월 9일에 1천만 원의 실현손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물에도 남겨놨지만 제가 3천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을 수익률을 만드는 거였는데 수익금을 만드는 거였는데 1천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게시물에 남겼죠. 그래서 6월 9일날 이렇게 만들었고, 팔고 나서 남은 종목이 이렇게입니다. 블룸에너지 90주 남아있고 퓨어셀에너지 430주 남아있어서 30% 손익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평가손익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중간에 팔 시간이 없었냐 하면은 시험기간 때 진짜 바빠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5월 22일 날에는 많이 올랐었어요. 60%까지 올랐었는데 이때는 못 팔았습니다. 이때 뭐 더 팔았으면 좋겠지만, 이때는 그리고 팔았더라도 계속 더 갖고 있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조금 더 갖고 있어도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뭐 엄청 내릴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하고서 그냥 캡처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점 갱신했거든요. 그게 이제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날 두 번째 신고점을 갱신해서 그때 팔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날 이후에 살짝 떨어졌을 때 다 팔았고요. 그래서 2,977만 원의 실현손익이 난 거죠. 전에 1,000만 원까지 합쳐서 난 거예요. 올라갈 때는 팔지 않고, 올라갈 때 팔 때는 한 번 있어요. 전 고점을 갱신했을 때, 전 고점을 뚫었을 때 그때는 반 정도 팝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반 정도 팔고, 이제 그 이후에도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할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은 조금 더 사던가, 원래 불타기 하는 거죠.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불타기 해서 사던가 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불타기 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쭉 갑자기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 올라갔을 때 양봉이 좀 길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파는 시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놔요. 그리고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다 파는 겁니다. 그 파는 정도는 올라갔을 때 또 파는 것도 다 팔지 않고 조금만 팔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이 기업을 얼마나 더 유명하게 믿는지, 그리고 시장을 얼마나 더 믿는지에 따라서 파는 퍼센트를 정해놓고 팝니다. 내가 신고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반을 파는 이유도 신고점을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점 찍고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반 정도를 무조건 팔아서 내 손익을 확실히 정해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다시 사고, 다시 올라갔을 때 그 신고점 당연히 뚫었겠죠. 그때 이제 얼마나 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갖고 있을지는 내가 이 주식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수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실현, 이게 지금 단기 실현이잖아요. 저는 1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1년마다 이 실현 손익으로 중기 쪽으로 넘깁니다. 이 실현 손익을. 그래서 ISA로 전 넘기는데, ISA 계좌로 넘기면서 중기에는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겠죠. ETF 같은 거나 아니면은 조금 배당금이 많은 주식을 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산군 리밸런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중기에서 또 수익이 나면은 그거는 또 장기 계좌로 넘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단기에서 살만한 종목들, 그리고 공부할 만한 방식이 생기는 거고, 중기에서 살만한 종목들이나 공부할 만한 방식이 생기는 거고, 장기에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6월 30일은 이렇게 됐다는 거. 지금 또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현재는 7월 1일인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블룸에너지랑 스페이스X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0만 원 정도 평가 손익을 보고 있는 정도.
그래서 오늘 산 거는 아마 이번 연도에는 안 팔 수도 있고, 이번 연도에 막 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팔 수도 있지만, 이거를 최대한 여름에는 안 좋거든요, 원래 장이. 그래서 이번 연도 이 산 것들은 최대한 다음 연도로 넘기려고 합니다. 좀 남겨서, 수익률 보고 있는 상태로 남겨서 다음 연도로 넘기려고 하고, 아니면은 연말에 팔려고 해요. 연말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자산을 정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도 전에 한 번 더 팔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샀는데, 저는 7월에는 또 그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 내가 언제쯤 어떻게 정리해야겠다, 이것도 사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7월에 일정을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7월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ADR 그 주식 우회 상장하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요것도 있고 10일에 이거, 그리고 TSMC 실적 발표도 있고 하면은,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겹쳐 있으면은 이때 주식이 엄청 오르거든요.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어느 정도 팔 생각입니다.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간 또 리밸런싱이 7월에 수급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제 8월에는 또 모건 스탠리 이 리밸런싱이 있으면은 또 8월에는 주식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7월이랑 8월에 이제 한 2달 정도는 일정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2달은 힘들더라도 한 달 정도는 일정이 어느 정도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 FOMC가 있는데, 이때는 아마 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하겠죠. 좋으면 동결을 하겠는데, 이제 그러면은 또 주식이 엄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름에 지금 오르기 시작했으나 요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다. 한 중기 계좌를 넘긴 거기는 반도체 주식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한번 다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건데, 이제 다음 영상은 뭐를 아마 가져갈 거냐면은, 다음 영상은 아마 다이어트로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다이어트, 이제 살이 찌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한지, 그리고 다이어트 빼면서 어떤 신호를 가져가고 어떻게 해야지 잘 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게 됐는데 최대한 편집해서 짧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